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에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이것을 해결할 가장 중심에 있는 경찰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국에서 브라질에 입국하였을 때 여권과 비자를 심사하는 곳은 바로 연방경찰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도 연방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악평 높은 그런 경찰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경찰은 뭐 마약, 밀수, 또 이런 뭐 강력 범죄 아니면 뭐 정치적인 뭐 수사 등 그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한인과는 이제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요. 우리가 영주권 갱신하러 가끔 이제 연방경찰에 가면은 이게 좀 고질적으로 뭐 느린 업무 처리와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껄끄럽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연방경찰의 그 권한은 이제 딱 그런 것이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경입니다. 군경은 주지사 밑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 각 지역마다 다른 제복과 색깔 또 뭐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루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회색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차, 오토바이, 때로는 말을 타고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치안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1800년대 이제 뭐 브라질 특별한 이제 군사 조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해봤자 뭐 외적 뭐 침입도 없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많지는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조직하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주지사라고 안 썼고 지역마다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파울루 이제 대통령이라 보면은 자기 뭐 그도 보호해야 될 세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정당한 이제 사법 이런 이제 권한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커졌냐 보면 1930년에는 남미에서 두 번째 가는 이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브라질의 이제 수도는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였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전투가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주는 이제 따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게 보면은 뭐 군사 뭐 항명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군사력을 다 해산시키고 폴리사 밀리타리라고 따로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제 무기를 일단 빼면서 뭐 권한을 줄인 건데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보면 상파울루에서도 일단 군사 조직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외부 세력이 오면은 군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에세르토라는 건 이제 군사고요. 군대가 이제 외국 세력을 이제 물리치지만은 또 그 이외에 예비역 같이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이 군경이 그 2차 예비역대로 이제 가야 된다, 보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같은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뭐 조직이나 뭐 이런 무기 체계나 이런 게 딱 군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은 하는 게 뭐냐면은 수사는 아니고 치안만 담당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사건이 있다, 뭐 총격전이 벌어졌다, 뭐 저기 뭐 강도가 들었다 하면 이제 그런 것을 잡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위가 벌어졌다면 시위를 막고 또 아니면 이제 불법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으면 그것을 잡는 등 그들의 권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은 똑같이 주지사 밑에 들어 있는데요. 군경과 민경의 큰 차이는 이 민경은 이런 치안 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순찰을 돈다라든가 아니면 뭐 시위가 있으면 가서 그들을 막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민경은 그냥 과학수사대 같이 수사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 경찰서에 민경에 신고를 하면은 민경에서 저쪽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제 군경을 불러서 같이 이제 가서 그걸 해결하고 그들을 모두 잡아와서 경찰서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조서를 써야죠. 피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뭐고 하는 게 민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군경이 잡아서 민경으로 뭐 넘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가해자가 왔다, 만약 범죄자가 잡혔다, 그러면 군경이 잡아서 민경으로 넘겨서 이 조서를 꾸미고 이제 조사하는 동안 민경이 또 지켰다가 이제 인수인계 다 끝나고 됐죠. 이제 그럼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군경은 빠지고 민경이 조사하는 거. 아니면 민경이 또 뭐 얘기하면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럼 너 같이 뭐 하는 놈 누구냐? 그러면 어디 숨어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그럼 자기네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군경을 동원해서 야 저기 좀 잡아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브라질에 이제 몇 번의 이제 그런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특히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조직화되다 보면은 군대가 많다 보면은 이게 서로 세력을 모아서 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반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찢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경과 민경은 서로 좋아하지 않고요. 다르고요. 이쪽에 수장과 이쪽에 수장은 완전 다르고요. 우리 생각에 군경이 있고 밑에 민경이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건 서로 이제 이게 서로 친해질 수도 없고요. 이게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 10년,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브라질은 이제 최초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금연, 그러니까 실내에서 금연할 수 없다라는 거 했을 때, 한 이제 민경 서장이 어느 지역 술집에서 담배 피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시죠? 경찰은 전 세계 무서울 사람 없는 거. 너가 뭔데 우리한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알았어. 하고 이제 군경한테 신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군경에 동원해서 야 나와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래 내가 경찰서장이고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서장이야? 알아 잠깐 기다려서 자기가 또 막 몇십 명의 또 이 동료를 불러오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어쭈 이것들 봐라 그래서 자기 또 밑에 사람들한테 야 총 두고 다 와 그래서 수십 명이 대치하면서 막 싸움 직전까지 갔다는 그런 사건도 아직 기억납니다. 하여튼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런 식으로 서로 좋아하지는 않고 당연히 협력해서 해야 됐지만 자기 각자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인들이 가끔가다 불편해 하죠. 아니 저들이 지켜주고 수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신고는 여기 접수는 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찢어지고 또 이게 말도 잘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딱 설명드린 것 같이 guarda municipal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이제 경찰력인데요. 이 시경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학교 또 아니면 시의원, 시장 등 시와 관련된 자산과 인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의원을 만나러 갔다, 시청을 갔다 하면은 그 앞에는 군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경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공원을 가죠. 그럼 이게 이제 시에 관련된 이제 또 공원도 주공원이 있고 뭐 시공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돌아다니는 게 시경이 이제 관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 시에 속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복잡하죠?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만약에 이제 학교가 있다 보면 그 앞에서 이제 시경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는데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또 이제 이게 또 서로 말이 안 맞고 이 상파울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도시에 시경 몇 명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군경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쪽 지역은 군인경 좀 몇 명을 차출하여서 시경과 같이 이쪽 지역에 요걸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또 군경, 학교, 뭐 자치위원회 같이 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가서 나는 이제 요 학교만 여기 뭐 관장하고 아이들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보호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점은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찢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점은 이제 언젠가 제가 찾겠는데요. 일단 자꾸 이 단점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 학교 보호 경찰이 따로 있어야지. 뭐 누가 다 하느냐.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경찰이면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파울루 시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갈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교통을 정리합니다.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벌금도 이렇게 매기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저도 뭐 경찰인가 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도시교통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은 공권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권 같이 누굴 체포하든가 조사하는 이런 건 없고 그냥 있는 상태만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그들은 또 상파울루 시정부에 또 이제와 계약을 해서 몇십 년간 교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 신호등이 고장났어. 신호등 뭐 고치는 거, 또 뭐 설치하는 거, 또 도로가 뭐 정체 현상이었어. 그럼 그걸 또 정리하는 거, 또 벌금 매기는 거, 이런 것을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권력이 없고요. 한동안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게 그들은 신분이 이제 준공무원이죠. 준공무원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래서 한동안 또 주 군경과 또 협약을 해서 군경이 또 이제 벌금을 또 매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뭐 불법이네 뭐네 하다가 또 그것도 계약이 끝나서 이제 다시 교통국에서만 뭐 벌금을 매게 되고 하여튼 뭐 복잡한 상황인데요.
벌금을 또 이제는 또 다시 또 군경에서 또 다시 또 발부할 수 있고 뭐 서로 이제 뭐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찢었죠. 그러니까 연방경찰, 군경, 민경, 시경, 그리고 교통국 5개입니다. 또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럼 바로 이제 소방원입니다. 소방원 그러면은 여기서는 몬베이로라고 해서 이제 인명구조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주는데 그들도 원래는 주 군경 밑과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경에 다니다가 이 본베이로 되는 경우도 있고 본베이로 다니다가 또 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본베이로라고 하는 이제 이 인명구조대도 이 운영 방침이 똑같이 군경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군경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뭐가 늦으면요 구류돼요. 뭐 몇 분간 뭐 빠지면 구류되고 또 제복을 또 뭐 제대로 뭐 안 입으면 그러니까 군대와 똑같이 규칙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월급이 많으냐? 그건 또 아니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총격전으로 많이 죽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총격전으로 많이 죽고요. 총격전이 아니더라도 이게 각종 범죄 사건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서 또 어떤 뭐 군경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자살률도 높고요. 또 이게 사는 자기가 범죄자를 찾으러 들어간 게 파벨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빈민촌 같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으면요. 잡고 보면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알아요. 왜 아느냐? 자기도 그런 곳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엄청나게 그게 안 좋아서 그냥 군경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범죄자가 저런 행위 저지르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요. 또 누구는 또 범죄자가 또 압니다. 야, 우리 동네에 저놈이 저 군경이래. 그럼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아예 그래서 아예 들어오고 나갈 때 제복을 아예 두고 사복으로만 왔다 갔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절대 집에서 뭐 제복을 빨래에서 널면은 동네방네 사람이 다 알면 이제 난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가다가 차 사고 났다고 합시다. 차 사고가 나면은 어딜 신고해야 될까요? 차 사고 나면요. 먼저 그냥 보험사가 뭐 달려올 건 없고요. 뭐 경찰서 인명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있었다. 너 다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앰뷸런스도 불러주고 뭘 해서 이렇게 조서를 해주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접촉사고만 있었다. 그럼 서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사. 서로 이제 해결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집에 만약 강도가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경에다 연락을 하면은 이제 와서 이제 그들은 이제 연행해서 만약 잡았다면요. 바로 이제 민경으로 이제 넘겨서 이제 조사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걔 출두하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사람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하는데 또 이제 경찰도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그러니까 어느 경찰 밑에 누가 있고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뭐 저기 뭐 연방경찰하고 내가 친구니까 이 사람이 날 도와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복잡하고 오늘은 제가 단점만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이 안에서 만들어진 룰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편하게 사는지 그러지 않고 이게 잘못됐네, 틀렸네, 너 뭐 싫으네, 좋네 이렇게만 하면요. 바보라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있어서 다시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또 주제가 있으면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